자, 그 다음에 21번 갑니다. 21번. 자, 상황을 잘 생각해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처분했습니다. 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에 속하죠. 이때는 공단이. 보험료 부과처분했는데 이를 전액 납부했네요. 착하게도 딱 납부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보험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 근데 이제 취소 사유라고 알려줬어요. 취소 사유일 때 이미 이 사람이 납부한 보험료를 어떻게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을 해봐.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취소 사유야. 취소 사유면 처음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일단 무슨 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간다는 거 아세요? 예, 민사소송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다만 이렇게 그 국가에 대해서 뭔가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때 대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으로 가는데요. 예외적으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판례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부가가치세 환급 사건.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세 그 환급 세액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어. 그 사건은.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이 이미 확정됐어. 얼마? 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이렇게 확정됐어. 여러분, 확정된 상태에서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확정되지 않았으면 환급 청구를 해보고 만약에 거부당하죠? 그러면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되게 뭐 별소리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평범하게 이렇게 나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일단 민사소송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지금 부당이득, 자 이렇게 쓸게요.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딱 제기하면 이거 어디에다가? 민사소송에다가, 민사법원에다가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딱 제기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건? 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선결 문제로서. 일단 소송은 가능해. 일단 한번 해보자고. 이게 이 사건에서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가면 어떻게 되냐? 이 선결 문제가, 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선결 문제는 효력 유무예요. 뭐의 효력 유무야? 지금 보험료 부과처분이 지금 효력 유무라는 것은 뭐야? 무효냐, 취소냐 합니다. 예, 취소는 이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죠? 예, 취소 사유라 했잖아요. 여러분, 판례에 따르면 효력 유무가 선결 문제인 사건에서 민사법원은요, 예, 민사법원은 무효임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해서 직접 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무효다. 자, 이 사건에서 보험료 부과처분이 혹시 무효였어. 그러면 민사법원은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원고 승소 판결을 내주는 거야, 그냥. 이게 뭐죠? 청구 인용 판결이 나옵니다. 왜? 무효니까. 보험료 부과처분 처음부터 무효니까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이 처음부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거야. 따라서 이거는 승소 판결 깨끗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취소 사유일 때는 이른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어떤 행정행위 결정을 하면,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면 이것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다른 행정기관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법원이죠. 여기서 이 사건은. 법원은 이 효력을 그냥 인정해줘야 돼요. 이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보험료 부과처분이. 살아있으니까 이거는 부당이득이 아니죠. 예. 공단이 지금 부당이득 취한 게 아니죠. 따라서 이 부당이득이 아닌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니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은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답안지에다가 쓰라면 뭐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가도 되는데 결국은 실익이 없어. 어때? 쓰는 게 좋겠다. 점수 받으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뭐 만약에 이렇게 제기하면. 그죠? 지금 물어본 게 그냥 병합만 물어봤는데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리면 이거 써야 될 것 같아요. 써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취소사유니까 취소송을 제기해야지. 그죠? 예. 그죠? 취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용 판결이 나오겠지. 인용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효력이 소멸해버립니다. 예.
효력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속력이 작용하나요? 지금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기속력이 작용해가지고 요 공단은 요 받았던 보험료를 돌려줘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속력 중에 반복 금지효가 있고, 반복 금지. 그죠?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가 있고, 그리고 결과 제거 의무가 있지. 그럴 때 일단 반복 금지는 아닐 것 같고, 예. 재처분은 해당 안 되죠. 재처분은 어디서 나오는가? 재처분은 거부나 부작위 사건인데, 이거는 보험료 부과처분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 안 돼요. 요거에 해당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래서 위법한 상태를, 행정기관은 요 위법한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뭐야? 돌려줘야 돼요. 보험료를 돌려줘야 돼요. 문제는 근데 돌려주는데 안 돌려주면 어떡할 거냐고. 안 돌려주면 어떡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 행정소송법에. 여기에 대해서 간접강제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간접강제 제도가 여기에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없어요. 여기서 이 실효성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인용 판결 나오면 여기서 끝이지 않고, 곧바로 뭐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요 시점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뭐 깨끗이 인용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면. 만약에 여기서 뭐, 무효확인 소송을 이렇게 제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 기각되겠지. 그죠?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이면 이거 취소 사유에 불과한데, 기각되겠지. 취소 판결 해준다? 취소 판결 해준다라는 판례도 있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 속에는 취소 판결을 구하지 않는 이상 취소 판결을 원한다는 것을 뭐 해석을 해버리면 판사를 잘 만나야 돼. 그러면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뭐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번거롭다 이거야. 번거롭죠. 한 번 소송 제기하고 또 한 번 제기되니까 소송을 두 번 제기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간다? 10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행정소송법 10조에 따라서 관련 청구 소송. 그래서 취소 소송하고 플러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야. 행정법원에다 제기하는 거죠. 행정법원에다가. 민사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야 저거? 행정소송법 10조에 따라서. 요걸 쓰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봐요. 문제의 소재. 이게 옛날에 이런 문제 저희 모의고사 제기하면 여기 앞부분을 잘 못 쓰시더라고요. 요 관계 지금 제가 설명한 이 관계를 잘 좀 이해를 하시대. 요게 답안지에 잘 나타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 도대체 왜 이걸 물어봤는지 다 배경이 있는 거라고. 그죠? 괜히 물어보겠어 이거? 그래서 이러한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10조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로마자 2번도 봐요. 한번 읽어봐.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제기해서 인용 판결을 받게 되면 보험료 부과처분은 소급해요.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러니까 기속력이 발생해가지고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반환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후소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당사자는 이제 기판력도 받게 됩니다. 왜 기판력 얘기가 나온 거지? 요 취소 소송에 의해 위법하다라는 인용 판결이 그 후소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 성결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기판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취소 소송에서 요 보험료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됐잖아. 그럼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행정청이 공단 쪽에서 이 보험료 부과 처분이 뭐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써놨죠. 할 수 없는 거야.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민사를 제기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로마자 2번이. 근데 이라는 방법이 굉장히 번거롭다. 그래서 로마자 3번에 청구의 병합으로 가자는 거죠. 청구의 병합으로 가가지고 설문 해결. 요거는 이제 그래서 두 가지가 관련 청구 소송에 속함으로 따라서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원시적은 이제 처음부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제기하는 게 원시적인 것이고 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해 놓고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하면 됩니다. 이럴 때 만약에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사람이 병 앞에서 제기하지 않고 처음에 취소동만 제기했다고 합시다. 행정법원에다. 그럼 여러분 행정법원 판사면은 이때 이런 걸 권유할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아, 원고. 제가 보기에 지금 당신은 행정소송법 10조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10조를 활용해가지고 예, 관련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거 권유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예, 이제 성명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지? 공격 방어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유하는 형식으로는 안 됩니다. 자, 판례는, 맨 뒤에 판례는 이제 쓸데없는 거 내가 쓴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이거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병합까지 오는 문제였어요. 병합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문제는 로마자 3번에 청구의 병합만 쓰면 좀 부족하고, 로마자 2번도 배경으로 써야 된다니까요. 로마자 2번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말이 돼.